고대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한국 전쟁은 이미 잊혀져 가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인데 말이죠. 정전 60주년을 맞아 오늘은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제2의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해외 참전용사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16개 나라 중에서 태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점령 치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수선한 자국 상황에서도 한국을 도왔는데요. 이름 모를 땅에서 목숨 걸고 싸운 참전용사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태국을 찾은 육군 사관생도들의 이야기를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설 기자. 6.25 전쟁 당시에 이제 60여 개국이 참전과 물자 지원 등으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태국이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참전한 나라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은 태국에 파병을 요청하는데요. 네. 이에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육해 공군을 차례로 보내 한국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전이 된 후 1972년까지 장기간 한국에 주둔하면서 전쟁 복구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 중에도 그리고 전쟁 후에도 우리나라를 도운 겁니다. 네. 정말 그 휴전이 된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한국을 도왔다는 점이 정말 가슴이 짠합니다. 그렇다면 자, 참전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전사자, 부상자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한국에 파병된 태국군은 육해 공군을 포함해 총 6,300여 명입니다. 그 가운데 129명이 전사하고 1,13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비록 대규모 파병은 아니었지만 태국 정부는 당시 황태자를 유엔군 사령부의 육군 대표로 참전시키면서 노블리스 오빌리제 정신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설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태국군의 용기와 또 희생이 정말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자, 그래서 설 기자, 직접 태국의 참전 용사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국의 참전 용사 마을을 찾아서 참전 용사들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전쟁이 멈춘 지 60년이 지났지만 노병들은 아직도 한국 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 전쟁의 모습과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발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뺏긴 우리 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우리 군은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구축하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 순간에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전쟁의 상황은 급변합니다. 낙동강을 넘어 서울을 되찾은 것은 물론 기세를 몰아 압록강까지 진출합니다.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는 모두 16개국. 그 가운데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가 바로 리틀 타이거, 태국입니다. 전쟁이 멈춘 지 60년이 지난 지금, 태국 촌부리주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태국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지를 넘나드는 전투 상황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눈에 띕니다. 특히 총과 철모 등 전쟁용품에는 격전을 벌였던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은 60여 년 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함창 전투와 상주 전투에 참전했던 퓨마트롱 할아버지. 집안 곳곳에 있는 태극기와 훈장들은 당시의 화력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8순을 넘겼지만 한국전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또렷합니다. โคเรียของไทยอันนี้สงครามโลกครั้งที่ 2 작은 가방에 모아둔 사진들은 오래된 세월에 찢어지고 바래졌지만 버릴 수 없는 추억의 일부입니다. 노병은 전쟁의 무서움은 태국에 돌아와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มีคนตายแล้วก็คนบาดเจ็บคือการรบเนี่ยทุกคนกลัวตายแต่ว่ามีกลัวมากกับกลัวน้อยมันไม่เหมือนกันบางคนก็กลัวจนตัวสั่นบางคนก็ไม่ถึงขนาดนั้นกลัวนิดหน่อยอะไร
1952년 6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구들을 따라 한국전에 참전한 위차이 꿍케우 대령. 치열한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쪽이 먹먹합니다. เพราะว่าคนที่มารบนี่ต้องเสี่ยงตายทุกคนวินาทีแห่งความตายเป็นพี่ชายของจำนวนหยิมเขาเป็นในสิทธิตัวการปืนใหญ่เขาบอกเขาอยู่ตรงนี้มันไม่มีความสบายขึ้นมาอยู่ข้างบนดีกว่า 하지만 나쁜 기억만 남은 건 아닙니다. 수많은 전투를 함께 겪으며 가슴으로 친구가 된 한국 전우들. 그들에게 배운 아리랑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오게 놓고 간다. 휴전 이후에도 태국의 도움은 계속됐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복구 사업을 도운 겁니다. 1954년 군의 자원 입대에 통신병으로 한국을 찾은 퉁샵통엔 할아버지.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유엔군으로 만난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อันนี้นะถ้าเราเพื่อนทหารของเราเสียชีวิตไป130 กว่าคนเนี่ยก็เสียดายเขาที่เขามีเป็นผู้เสียสละอย่างแท้จริงอุตส่าห์ยอมเสียสละไปรบต่างแดนอย่างเงี้ยก็นับเป็นเกียรติของเขา 63년 전 일어난 한국 전쟁. 어느덧 우리에게는 잊혀져 가고 있지만 태국의 노병들은 아직도 당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이뤄낸 비약적인 한국의 경제 발전. 지금은 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지만 어려웠던 당시 한국을 도왔다는 자부심이 참전용사의 가슴에 훈장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정말 60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참전 용사들을 보니까 당시의 전쟁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군의 별명이 이제 그 작은 호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명이 생긴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태국군 연천지구, 금화지구 전투 등 그 다양한 전투에서 큰 활약을 나타냈는데요. 네. 그중 폭찹 고지 전투에서는 중공군에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에서 그 용맹함을 인정하고 작은 호랑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작은 호랑이. 정말 이름에서부터 용맹스러움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눈부신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쟁 당시와는 이제 반대 입장이 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받은 만큼 좀 돌려줘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단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정전 당시보다 무려 337배나 뛰었고 국내 총 생산은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엄청난 성장을 한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당시에 그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루빨리 은혜에 대한 보답을 좀 해야 할 텐데요. 이번에 이제 그 국방부에서 발벗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롯데그룹과 지난달 앞으로 5년 동안 해외 참전용사 보훈 활동을 지원하는 MOU를 체결했는데요. 국방부와 함께 육군사관생도 3학년 170여 명이 참전용사 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태국 수도 방콕의 외곽에 위치한 라민트라 용사촌. 1960년대 태국 국왕이 참전 용사들에게 토지를 하사해 한국전 참전 노병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달 8일 한국의 육군사관생도들이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지만 마을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 생도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얼룩이 져 있는 참전 용사의 집. 생도들이 두 팔을 걷고 페인트 칠을 시작합니다. 땀은 비 오듯 흘러내리지만 60여 년 전 한국전에 참전해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위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제가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뜻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저희들의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보람 있는 것 같아요. 힘든 내색 없이 일하는 생도들을 보자 참전용사는 한국전에 참여하며 느꼈던 한국인들의 정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รู้สึกดีใจมากครับที่เขาไม่ลืมเรา 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생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앞다퉈 과일과 음료수를 내주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전우회로 만들어진 인연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과일도 내어주고 음료수도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전우회라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엮여진 그런 인연이란 것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중앙 공터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회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주민들을 위한 건물입니다. 참전할 당시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입지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신의가 있는 나라, 신뢰를 소중히 나라, 이런 나라의 어떤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기공식을 지켜본 참전용사들은 지속적인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รัฐบาล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เนี่ยกรุณากับพวกเราไม่ใช่เฉพาะกระทรวงPatriot และ Veteran Affairs เท่านั้น but als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봉사활동을 마친 생도들을 찾은 곳은 태국의 육군사관학교. 학교를 둘러본 생도들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은 태국 생도들의 모습에 친근감을 느낍니다. 과거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미래에도 그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태국 사관학교를 다녀와서 우리나라와 정말 끈끈한 우애를 다졌으면 좋겠고 태국 사관 생도도 우리나라 생도 못지않게 멋있고 그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앞으로도 우리나라와의 잦은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좀 더 돈독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육군사관 생도들. 이들의 만남이 앞으로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왕비의 근위 부대인 육군 21여단. 부대 안 한쪽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태국의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걸려있는 기념탑을 참배한 생도들. 60여 년 전 이국 땅에서 흘린 태국 용사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비 뒤편에 보면은 이름 모를 병사들의 그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 또한 이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더욱더 큰 장교가 되어 6.25 전쟁 참전국을 찾아 이뤄지는 육군사관 생도들의 해외 봉사활동은 지난해 필리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한국군과 태국군의 굳건한 혈맹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군과 또 태국군을 연결해주던 그런 중요한 끈이 서서히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서 약화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와줘서 전투를 같이 피 흘려서 싸워줬는데 그런 사실들을 점점 잊혀져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우리 정부나 군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한국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한국과 태국의 우호 관계. 당시의 고마움에 대한 보응과 미래 군 중추들의 새로운 결연으로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당시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이제 전할 수가 있어서 저도 정말 뜨뜻합니다. 또 한국과 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육사 생도들이 서로 만나서 친분을 쌓는 모습 정말 그 인상 깊었습니다. 두 사관학교의 만남이 좀 일회성이 아닌 좀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방법이 있습니까? 네, 보훈을 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하기 위해 양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환학생 활동인데요. 교환학생이 한국과 태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양국의 교류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좋은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는 당시의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정부에서는 이 유엔군으로 참전한 참전 용사와 그 가족을 초청해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참전비를 세워서 타국에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설 기자, 최근에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한국전쟁기념재단에서는 해외 각국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의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물론 초중고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더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전 용사와 또 그 후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안심이 됩니다. 타국에서 목숨을 바친 태국의 이름 모를 용사들과 아직도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노병들, 한국 전쟁이 멈춘 지 60년이 된 지금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안보 의식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설다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박상원의 YNHOW. 알찬 소식들로 꽉 채웠던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